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직접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환경성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80% 이상이 에너지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80%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느냐, 신재생 그리고 원자력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성은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가 지난 5년 동안 실은 힘든 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건전하게 복원이 되고 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원전의 경쟁력은 발전 단가가 한 6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에 유지하면서 충분히 값싼 전기를 또 산업화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원전 기간 동안 실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 원자력회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안전성과 관련해서 많은 실책과 또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인 위험이 얼마나 크냐, 이게 안전한 게 아니고, 인공물이라고 하는 게 또 사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 위험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낼 수 있느냐가 안전하냐 아니냐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실제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원자력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게 안전이 아니고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 소통들을 통해서 원자력의 수용성이 이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 합리성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고 원자력계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중장기 탄소 중립 정책에 비추어 보면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이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큰 난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유연성 전원, 이 첨두 전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기저 전원 외에 필요한 그 전력을 적기에 생산해내 줄 수 있는 그 전원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원자력이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원전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쪽에서 부지 확보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근 원자력 기술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재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산학연 주체별로 이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여기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서 각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과학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 당시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슬러 박사를 초대해갖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자문을 구한 결과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원자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력은 우리가 석탄은 삽으로 땅에서 캐낸 에너지지만은 원자력은 월에서 캐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계기로 해서 원자력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결과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업계의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제 산업계에 온 거는 이제 원자력이 가장 빙하기 때 들어왔고,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기타 이제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열리고 있어서 이제야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건설 기술이 굉장히 미국에 비해 뛰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미국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건설 기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이 협력의 정도가 우리나라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막 출발선에 서서 다시 뛰기 시작을 했지만 이걸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학계의 가장 큰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또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가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진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재 확보, 또 그런 교육 체계의 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오늘 이제 심영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초반에 이제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어떤 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생태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원자력 학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전체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증강하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함께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R&D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SMR일 줄 압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제가 볼 때는 산, 학, 연, 관의 일체된 힘으로 원팀을 이루는 것이 이 성공의 성패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 또 한손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안전성 개통에 대한 특허들을 활용을 하고 영국에 축적된 뛰어난 연구 개발 능력,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개발 능력이 또 거기에 합심해서 들어가고, 또 학계가 또 각자들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경쟁력들이 일체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혁신형 SMR에 성공해낸다면 30년대 초반에 SMR 시장이 세계 시장이 열렸을 때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 시장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SMR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MR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에 성공한다면 실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그 주요한 수단으로서 SMR이 활용될 수 있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